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정보기관이 비상에 돌입했습니다. 군사력에 가장 집착하는 나라인 러시아에서 충격적인 음성 파일 하나가 유출됐기 때문인데요. 이 파일이 공개되는 순간 저는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대한민국의 실체를 목격한 러시아 최고 전략 정보 요원이 남긴 마지막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 한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 7일 만에 핵무기 생산이 가능하다. 왜 러시아의 엘리트 정보 요원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세상에 알렸을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코발레프입니다. 러시아 전략 군사정보 소속이죠. 이 목소리를 녹음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나라 대한민국의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현재 전쟁 중입니다. 우리 국방부는 세계 전투력 비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하고 향후 전쟁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죠. 저는 미국과 나토 분석팀에 배정받았고 그 중에서도 한국 파트를 맡게 됐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임무라고 생각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것도 분단 국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국가를 분석한다고? 하찮은 일이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치상으로 한국은 중간 정도였습니다. 병력 규모나 장비 숫자만 보면 그저 그런 국가였죠. 하지만 자료를 분석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이게 맞나? 뭔가 이상한데? 처음으로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의 동료 그레고리는 웃었죠. 자네 지금 한국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건가? 그냥 간단히 끝내고 더 중요한 국가로 넘어가지. 한국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저도 처음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수치와 실제 작전 기록 사이에 괴리가 있었어요. 인구나 GDP 대비 국방비 같은 단순 지표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죠. 이건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할 수 없겠어. 저는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미국과의 합동훈련 자료, 중동에서의 무기 수출 실적, 심지어 한국 내부의 군사훈련 영상까지 모두 살펴봤어요. 상부에 보고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코발레프, 자네는 과민 반응하고 있어. 한국은 그저 미국 동맹국일 뿐이야.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게 있겠나? 장군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제 직감은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뭔가 놓치고 있어. 이 나라는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조용히 개인 프로젝트처럼 계속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투력을 비교하는 게 제 임무였지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죠. 왜 아무도 이 나라에 주목하지 않는 거지? 미국의 작은 동맹국이라서? 아니면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일까? 이 음성 녹음은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퍼진다면 저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실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전략적 오판 대한민국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지금부터 제가 발견한 것들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저희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가 간과하고 있는 숨겨진 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살펴본 것은 다른 나라들에 판매되는 한국 무기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국가들은 항상 서로 무기를 판매합니다. 큰 사업이죠. 저는 한국이 아마 총알이나 작은 총과 같은 간단한 것들만 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파일들을 열자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의 정말 첨단 무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큰 무기 판매국이었어요. 그들은 첨단 기술 탱크, 함선, 그리고 포병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커를 집어들고 제 사무실 화이트보드에 국가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터키, 이집트, 핀란드, 노르웨이. 모든 국가들이 K9 천둥 곡사포라고 불리는 한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었어요. 이것들은 매우 멀리 있는 목표물을 쏠 수 있는 바퀴 위에 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대포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국가들이 서로 무기를 구매할 때 그들은 또한 친구가 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친구를 만들고 있었고 조용히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빠르게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중동에 있는 우리 스파이들로부터 비밀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들은 한국 무기가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놀랍게도 잘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K9 곡사포는 빠르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그것들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다른 많은 국가들의 무기보다 더 잘 작동했어요. 저는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미스터리에 대한 단서를 찾는 탐정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더 깊이 파고들면서 흥분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그들의 K2 블랙팬서 탱크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우리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러시아 T-90 탱크와 비교했어요. 하지만 테스트 결과를 보았을 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국 탱크는 우리 것보다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더 정확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제 노트에 썼습니다. 한국은 단지 방어적인 국가가 아니다. 그들은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단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경우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발견할수록 저는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교실에서 조용한 아이가 비밀리에 쿵푸 마스터였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 다음 저는 정말 특별한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의 지휘본부의 영상 자료요. 이곳들은 전투 중에 군사 지도자들이 모든 군대를 통제하는 곳입니다. 제가 본 것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그들은 위성과 드론에서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는 거대한 화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들은 상급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전투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컴퓨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러시아 지휘본부는 매우 다릅니다. 모든 결정은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확히 명령을 따라야 해요. 이것은 때때로 좋을 수 있지만 느립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훨씬 더 빠르고 유연했어요. 저는 직접 비교를 했습니다. 한국의 지휘 시스템은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43% 더 빠르게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더 정확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 친구 이반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조차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실제로 우려되는 일이야.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한국이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놀라운 기술을 개발한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큰 발표나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그들의 힘을 키웠어요. 그런 종류의 자신감은 실제로 과시하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저는 그들의 군인들, 특히 특수부대에 대해 더 알아야 했어요. 우리 스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저는 그들의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을 얻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아름답고 동시에 두려운 것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낭비되는 움직임 없이 그저 완벽하고 부드러운 행동이었어요. 그들의 특수부대팀 707대대와 UDT-실팀은 테러와 싸우거나 바다에서 해변으로 몰래 침투하거나 산에서 싸우는 것과 같은 다른 임무들을 위해 훈련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밤에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는지였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마치 밝은 대낮인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스페츠나츠라고 불리는 우리 러시아 특수부대도 야간 작전에 능숙하지만 이것은 달랐어요. 한국 군인들은 어둠 그 자체와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훈련이 아닙니다. 제가 그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부서장에게 말했어요. 이 군인들은 지금 당장 실제 전쟁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와 논쟁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바로 그의 앞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제 마음은 제가 배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미국의 작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싸움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가지려고 시도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군대를 가지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세계는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이상한 느낌을 갖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비밀의 표면만 긁었을 뿐이었어요. 내일 저는 더 충격적인 것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들의 핵무기 건설 가능성을요. 하지만 그것은 다른 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미 본 것만으로도 이 작지만 강력한 나라를 바라보는 제 시각을 영원히 바꾸기에 충분했어요.
용들은 모두가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있었고 조용히 세계를 지켜보며 때가 되면 날개를 펼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가장 강한 곰은 울지 않는다. 이것은 진정으로 강력한 사람들은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국의 비밀들을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속담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우리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은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렇게 강력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었어요. 핵무기는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 초위험한 폭탄들입니다. 몇몇 국가들만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들로 여겨져요. 저는 한국이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는지만 확인하려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전기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고 그것은 핵무기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서 제 손이 문자 그대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24개의 원자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또한 매우 순수한 핵연료를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수백 톤의 사용된 핵물질을 저장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러한 점들을 연결하면서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단 일주일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패턴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관의 핵 전문가인 페트로프 박사에게 제 작업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읽으면서 눈이 커졌어요. 마이클, 당신이 맞습니다. 그가 이례적으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기술은 최고 수준이에요.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비핵 국가였지만 그들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핵 강국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당신의 조용한 이웃이 비밀리에 슈퍼히어로라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했어요. 왜 그들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능력을 가진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어도 몇 개라도 만들어서 세계의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곤 해요.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핵무기 대신 한국은 그들의 일반 무기를 매우 정밀하고 극도로 강력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적의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멀리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고성능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음속보다 빠르게 날아가는 초음속 미사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핵무기가 아니었지만 국가를 보호하는 데 거의 마찬가지로 좋았어요. 저는 제 노트북에 썼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전략이다.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만든다면 다른 국가들은 그들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이고 그들은 큰 곤경에 처할 거예요. 하지만 그 선 바로 아래에 머무름으로써 그들은 다른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적들을 겁주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공식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핵무기 없는 핵 강국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더 위험하게 만든다. 그들의 미사일 기술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정확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라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또한 잠수함에서 수중으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도 개발 중이었습니다. 단지 방어용이 아니었어요. 이것들은 필요한 경우 적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스파이 네트워크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비행 중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초고속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만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군사력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한국이 이 모든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세계의 그 부분에서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중국, 일본, 심지어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그들의 전략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았어요.
그들은 단지 미국의 작은 조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잠재력을 가진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군사 강국이었어요.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것은 그들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세계는 한국이 그저 미국에 의해 보호받는 괜찮은 군대를 가진 작은 분단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는 믿을 수 없는 군사기계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자랑하거나 누구를 위협하지 않고 해냈어요. 그들은 그저 세계가 그들을 무시하는 동안 해마다 조용히 그들의 힘을 키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제가 조사를 계속하면서 어떤 다른 비밀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사람들 자체를 살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일반 시민들이 이 군사 퍼즐에 어떻게 맞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의 비밀스러운 힘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에게도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제가 발견한 것은 무기보다 더 큰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파일들을 닫으면서 저는 흥분과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들을 밝혀내고 있었어요. 한국은 보이는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K-팝 음악과 맛있는 음식의 친근한 얼굴 뒤에는 위협받으면 달려들 준비가 된 군사적 호랑이가 있었어요. 조용한 이들이 항상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들의 진정한 힘에 대해 매우 조용했습니다. 한국에 관한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화려한 무기나 놀라운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실제로 그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음으로 발견한 것이었고, 이것은 제가 이 작은 나라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어요. 한국 성인 남성의 약 70%가 총을 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제 나라인 러시아에서는 오직 군인들과 일부 사냥꾼들만이 총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성인 남성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스파이 중 한 명이 처음에는 저를 웃게 만든 것을 보고했어요. 한국에서 총 쏘는 법을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은 편의점에서 라면을 찾는 것만큼 쉽다. 하지만 그는 농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한국은 아마도 대학생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군대 경험에 대해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세계 유일의 나라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젊은 남성이 약 18개월 동안 군대에서 복무합니다. 그것은 법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저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커피숍에 앉아 있는 상상을 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대학생들이 제가 지난 주말에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격 점수나 산을 통한 야간 행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저에게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의무 군복무가 있지만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것을 해야만 하는 귀찮은 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일부로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국가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생각하게 했어요. 전쟁의 경우 한국은 매우 빠르게 수백만 명의 훈련된 군인들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20세에서 60세 사이의 거의 모든 남성이 군사적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명령을 따르고 무기를 쏘고 팀으로 일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 상황에서 큰 이점이에요. 저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약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중 절반이 남성이고 대부분이 군사훈련을 받았다면 그것은 수백만 명의 잠재적 군대입니다. 공식 집계에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예요. 제 보고서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이미 숨겨진 전략적 강국이다. 겉으로는 그들은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들은 언제든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제 보고서가 우리 기관 내에서 공유되었을 때 러시아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그들을 단순히 경제적 파트너 또는 미국의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독립적인 전략적 플레이어,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나라로 보았어요.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한국이 제한된 돈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였습니다. 그들의 방위 예산은 러시아나 미국의 것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군대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부유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들보다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핵무기 없이, 이것은 세계의 군사적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어요. 저는 수년 전 우리 군사학교를 방문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곳의 강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한국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비싼 장비를 구매하는 것보다 그들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 많은 투자를 했어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저에게 사무라이 검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손에 있는 완벽하게 제작된 검은 쓸모없어요. 하지만 마스터의 손에 있는 단순한 검조차도 치명적입니다. 한국은 군사적 마스터의 나라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학습과 군사적 준비를 어떻게 균형 잡았을까요? 저는 한국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수학과 과학과 함께 그들은 규율과 팀워크를 배웁니다. 군대에서도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요. 그들의 학교에는 비상 대비를 위한 특별한 수업이 있어요. 학생들은 공격이 있을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연습합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생존 기술을 배워요. 이것은 나중에 군대에 들어갈 소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녀들도 이러한 것들을 배웁니다. 전체 사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러한 수준의 준비성은 오늘날 세계에서 드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들의 전문 군인들을 잘 훈련시키지만 일반 시민들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한국은 둘 다 합니다. 그들은 엘리트 특수부대와 필요시 지원할 준비가 된 인구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파일을 닫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들은 단지 강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의 힘이었어요. 그들의 규율, 그들의 단결, 그들의 고향을 지키려는 의지. 이러한 것들이 한국을 탱크나 미사일을 세는 것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한 왜 한국이 과시할 필요가 없는지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자신의 힘을 믿을 때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든 준비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며 조용히 그들의 힘을 가지고 다녔어요. 내일 저는 제 최종 결론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한국에 대한 생각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지 상사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집에 가기 위해 제 물건을 챙기면서 저는 이미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이 작지만 강력한 나라를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했어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다른 나라들이 제가 했던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한국을 단지 분단된 작은 국가로만 보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 준비되고 통합된 전투력을 갖춘 유일한 나라일 겁니다. 몇 달간의 연구 끝에 저는 마침내 제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전략적 오판 대한민국. 이 보고서는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에요. 제가 발견한 것이 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최종 초안을 저장할 때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종이 더미와 빈 커피컵으로 둘러싸인 제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세계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단지 미국의 보호 뒤에 숨은 또 다른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자는 호랑이, 강력하고 준비된 상태였어요. 제 상사는 다음 날 아침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큰 방은 춥고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마이클,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 결론들에 대해 절대적으로 확신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실은 여러 번 확인되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완전히 재평가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 본 겁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의 눈에서 존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가 발견한 것을 이해했어요. 제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전체적인 접근 방식을 바꿀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으로 어두운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모스크바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멀리 대양과 대륙을 건너 한국은 세계가 지켜보지 않는 동안 조용히 그들의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던 것인지, 제가 그 임무에 웃었던 것을 기억하면 부끄러움으로 제 뺨이 달아올랐어요.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단지 미국의 날개 아래 있는 작은 분단된 국가로 보는 것이요. 이제 저는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무엇이든 준비된 나라였어요. 필요하다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부대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만큼 우수했어요. 지휘 시스템은 우리 것보다 빨랐습니다. 무기는 전 세계에 팔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들의 사람들은 훈련되고 준비된 채 단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그들의 무기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인내와 규율이었습니다. 자랑하거나 위협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매일 열심히 일했고 세계가 그들을 과소평가하게 하면서 더 강하고 더 똑똑해졌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전략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세계는 진실을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이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기에는 너무 중요했어요.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저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더라도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연구를 작은 드라이브에 복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를 통해 유출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수개월의 작업이 담긴 작은 장치를 건네주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제가 배신자로 기억될까요? 아니면 중요한 진실을 밝힌 사람으로요? 제 최종 개인 노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다. 그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철저히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한 겉보기에 모순되는 것이 실제로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다. 만약 그들이 언젠가 완전히 동원된다면 세계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그들의 능력의 일부에 불과하다. 저는 일부 사람들이 제가 발견한 것을 의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연구와 수많은 검증 후에 저는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눈앞에 숨어있던 현실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침묵을 지킨 것은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패를 보여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녹음을 마치면서 저는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들은 것을 공유해 주세요. 바로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가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때 겉모습만으로 책을 판단하는 실수를 했던 사람에 의해 밝혀진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사실 저는 그들의 숨겨진 힘, 신중한 계획, 그들 국민의 통합된 의지, 그리고 그들의 조용한 자신감을 발견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스파이와 비밀의 제 세계에서 우리는 존경할 만한 것들을 거의 찾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한국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세계가 보지 않는 동안 놀라운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위협이나 무력 과시를 통해서가 아니라 인내, 규율, 그리고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루어냈습니다. 이 기록들을 봉인하고 제게 다가올 어떤 결과에도 직면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평화로움을 느껴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그것의 진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단지 지도 위의 또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것의 역사에 의해 형성되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기로 결심한 독특한 힘으로요. 이것이 제 나라에게 한국을 친구로 만드는지 경쟁자로 만드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변화하는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이클 코발레프 서명을 마칩니다. 힘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에게 던질 수 있는 어떤 것에도 준비될 때까지
날마다, 해마다 조용히 그것을 쌓아가는 데서 오는 힘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